네, FMC 여파가 이어지는 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에서 어떤 전망들 나오는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FMC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파란불입니다. 월가 분석 어떻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를 투자자들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이번 FOMC 발표 이후 월가에서 추정하는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도 줄줄이 상향됐습니다. 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금리 시나리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등 대부분의 투자기관이요. 11월에도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12월을 살펴보니 바클레이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bp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도요. UBS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25bp 인상으로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요합니다. 예, 보셨다시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올해 안에 125bp까지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연준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금리 수준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4.25%에서 4.75%가 대부분의 전망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특히나 4.75에서 5%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FOMC 점도표 결과와 좀 유사한 수준으로 월가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 기준금리가 4.5%까지 오르면 미국의 일자리 17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한 대로 5%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일자리가 무려 200만 개나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은 5%대 최종 금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권사 에머스트 피어폰트에서는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비현실적이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이 최종 금리가 무려 5.25%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도표상의 최종 금리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5.25%까지는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월가 분석은 어떤가요? 네, 경기 침체 사실상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는 관측이 주요합니다. 네. 지난 FOMC 발표에서도요, 파월의 발언에서 이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3년 실업률을 4.4%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 실업자가 현재보다 120만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이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요,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포인트인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이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116.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째 이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지금 살펴보신 경기 지표들은 당연하고 연준까지도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시장 전망은 사실 더 이상 기대를 해볼 수는 없겠네요. 네, 연말까지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예. 월가에서도 연말까지는 이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연말에 S&P 500의 전망치 3,975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난밤의 S&P 500 종가보다는 약 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만 예. 이 종전에 에버코어에서 전망을 했던 4,200에 비하면 좀 하향 조정된 전망입니다. 이 전망치를 하향하게 된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주식의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이 이 잭슨 홀 메시지를 능가하는 완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CFRA에서도요, S&P 500이 다시 6월의 저점을 테스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연준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가게 된다면 저점을 다시 쓰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푸틴
푸틴이 다시 전쟁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도 러시아의 동원령 역시 연말 증시에 전망을 밝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부분도 갑자기 좀 큰 변수가 됐는데 이제 여러모로 투자하기 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떤 전략 투자자분들이 좀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에 맞서지 말고 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월가의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의 공격성이 놀라운 수준이다.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로 한 만큼 한동안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약세장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이 장 약세에도 버틸 수 있는 개별 종목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요, 메타가 비용 감축 의지를 보인 만큼 회사의 재무 구조나 수익성이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RBC에서는요, 나이키가 중국의 회복으로 수요 심리 개선을 위한 촉매제가 됐다라면서 목표가를 125달러,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특정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라라는 조언 또 들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고민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언제쯤 이렇게 다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언제쯤 둔화될지 또 실업률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피면서 이 적극적인 투자의 시기를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완화되면서 이 실업률이 증가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에 도달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아질 거고요. 그럼 자연히 금리를 일정 정도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 바클레이즈도요, 내년 고용시장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악화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UBS에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25bp씩 3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려운 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월가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